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창피해 죽겠다고. 경비원 김성호는 아내의 차가운 말에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호는 어떤 방법으로 완벽한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당신 또 야근이야? 언제까지 그 일만 할 거야? 최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8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막 퇴근한 김성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성실하게 일하는 건데 왜 그래? 월급도 꼬박깨박 나오고 사람들도 좋은데. 성호는 지친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각종 업무를 처리한 탓에 몸이 무거웠거든요. 성실하긴 뭘. 우리 나이가 벌써 38인데 아직도 경비원이야? 다른 남편들은 다 승진하고 연봉 올리는데 당신만 제자리잖아.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들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가득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해외여행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성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미영은 변해 있었거든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지금 취업이 쉽지 않잖아.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또 물어보더라고. 남편이 뭐 하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아내는 늘 불만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과장 승진했대. 그리고 영희 남편은 팀장이 됐고. 나만 바보같이 경비원 부인이야.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부끄러운 일을 했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성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듣지 않았죠. 성실함으로 뭘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야. 당신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미영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결혼 7년 차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성호는 평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출입 관리와 택배 정리를 시작했죠. 성호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별 말씀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런 순간들이 성호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한평같은 시간 미영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영희 그리고 하늘까지 4명이 모였죠. 미영아, 남편이 요즘 어때? 승진 소식 없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죠. 아직이야. 회사가 좀 보수적이라서. 미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호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이번에 부장 승진 확정됐대. 연봉도 많이 오르고. 영희가 자랑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더욱 씁쓸해졌죠.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그런 소식 들을 수 있을까?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남편 자랑에 바빴죠. 하늘이 남편은 해외 출장도 간다며? 정말 대단해. 글쎄 바빠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 하늘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커피잔을 꽉 잡았죠. 카페에서 나온 후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할수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미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죠.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함께 가실래요? 미영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죠. 친구들 만나고 왔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성우가 계속 물어보자 미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긴 뭘 해. 남편들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죠.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긴? 수진이는 남편이 과장됐다고 자랑하고 영희는 부장 승진했다고 하고 나만 바보같이 있었다고.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경비원이 뭐가 좋다고 계속 그 일만 해. 미영의 말에 성우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다니.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일도 소중하고.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경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미영의 말은 성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마저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나갈 일이 있어. 대학 동창 모임인데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늦으면 전화해. 미영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뿌렸죠. 성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미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죠. 성우가 벌어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성우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미영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남성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박 부장님도 멋지세요.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남성은 바로 박영수 부장이었습니다. 성우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자이자 대기업 임원이었죠. 미영과는 몇 달 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죠?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거짓말을 했죠. 회사원이에요. 출장이 많아서 자주 못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박 부장의 눈빛이 음험하게 변했습니다. 미영은 그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들었죠. 그날 밤 성우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났죠. 어떻게 왔어? 동창들과 재미있게 놀았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그날 밤부터 미영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동창 모임, 친구 만남, 쇼핑 등 핑계는 다양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죠.
미영의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이 늘어갔지만 성우는 아내가 알뜰하게 쇼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미영의 태도였습니다. 성우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창피해 죽겠다고. 미영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성우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미영을 보며 성우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큰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이죠. 성우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네요. 동료 경비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죠. 아내가 몸살이 난다고 해서 일찍 들어가려고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며 하루 종일 누워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김 씨가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를 나섰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성우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아내를 위해 두통약과 감기약을 사려고 했거든요. 약을 산 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미영이 좋아하는 죽도 샀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약 사왔으니까 먹고 푹 쉬어. 성우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죠. 거실도 침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몸살이 난다며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몸살이 났다던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라니. 하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침실 화장대 위에 미영의 화장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평소 깔끔한 미영이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TV를 보며 아내를 기다렸죠. 한편 그 시각 미영은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면서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몸살 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박 부장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호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부장이 미리 예약해둔 스위트룸이었죠. 미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남편과 사는 게 아깝다니까요. 경비원 남편 말씀이세요? 정말 우울해 죽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부장은 미영의 어깨를 안으며 위로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좋은 호텔도 언제든 올 수 있고. 미영은 박 부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우에 대한 배신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죠. 다음 날 저녁 성우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에서 익숙한 차량이 보였거든요. 박 부장의 BMW였습니다. 박 부장님이 이 시간에 외출하시나?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박 부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저녁에 들어오는 패턴이었거든요. CCTV를 자세히 보니 박 부장의 차 조수석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누군지 알 수 없었죠. 성우는 별 생각 없이 다른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성호의 휴무일이었습니다. 미영은 또다시 친구 만난다며 일찍 외출했고 성호는 혼자 집에 있었죠. 점심시간쯤 성호는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미영이 박 부장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죠. 성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박 부장과 함께 있다니. 그것도 그렇게 친밀하게 말이에요. 성호는 서둘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혹시 볼까봐 걱정돼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은 여유롭게 웃었죠. 걱정할 것 없어요. 경비원이 뭘 알겠어요? 그런 루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경비원이라는 말에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들킨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하면 그만이죠. 어차피 경비원 월급으로는 위자료도 제대로 못 줄 텐데. 박 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영도 킬킬거리며 웃었죠. 맞아요. 그런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성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말이에요. 성호는 급히 마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볼 수 없었거든요. 장을 보는 것도 잊고 그냥 아무 물건이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죠. 집에 돌아온 성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내의 배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시.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미영의 태도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온 미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여보, 오늘 뭐 했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냥 집에 있었어. 너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죠.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 좀 피곤하네. 미영은 바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죠. 다음 날부터 성호는 미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시간, 옷차림, 표정까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봤죠.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옷에서 나는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 갑자기 늘어난 명품 소지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미영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말이죠. 그날 밤 미영이 샤워하는 동안 성호는 미영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성호는 미영의 생일로 쉽게 열 수 있었죠. 휴대폰 속에는 박 부장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용, 만남 일정, 그리고 성호를 무시하는 내용들까지. 경비원 남편이 또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미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걱정 마. 그런 바보가 뭘 알겠어.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돼. 박 부장의 답장이었죠. 성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아내의 배신이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영이 곧 나올 것 같았죠. 성호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영이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지만 성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성호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했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성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비실의 CCTV를 이용해서 박 부장과 미영의 만남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박 부장의 차에서 내린 미영이 박 부장과 키스하는 모습이었죠.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답했죠. 그냥 그랬어. 너는?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왔어. 좀 피곤하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날 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법률 상담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죠.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 진행 절차, 위자료 청구 기준 등을 꼼꼼히 검색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검색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나와 있었죠. 성우는 수첩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불륜 현장 사진과 영상,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등이었죠. 오후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었죠.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불륜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호텔 출입 기록, 친밀한 메시지, 교환 내역 등이죠.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경제력과 불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예요. 상대방이 부유하고 불륜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이 대기업 임원이니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미영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야 했죠. 다음 날 미영이 외출한 사이 성우는 휴대폰 복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전문가가 집에 와서 작업해 줄 수 있다고 했죠. 휴대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죠. 작업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영과 박 부장이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복구됐거든요. 그 중에는 호텔 예약 내역과 만남 일정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성우는 복구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오늘 남편이 야근이래. 호텔에서 하룻밤 보낼까? 미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좋아. 평소보다 비싼 스위트룸으로 예약할게. 경비원 월급으로는 평생 못 가볼 곳이니까. 박 부장의 답장을 보고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읽었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어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미영의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걱정 마. 그런 바보가 뭘 할 수 있겠어? 설사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박 부장은 성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모든 메시지를 출력해서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하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죠. 다음 단계는 현장 촬영이었습니다. 성우는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죠. 경비원 유니폼 안에 숨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미영이 또다시 친구 만난다며 외출한 날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이미 미영의 일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일부러 조기 퇴근을 신청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였죠. 동료에게 부탁해서 경비실을 맡기고 성우는 미영과 박 부장이 만나기로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성우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박 부장과 팔짱을 끼고 있었죠. 성우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모습부터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죠.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 부장이 미영에게 키스하는 장면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죠.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두 사람의 얼굴도 확실히 나와 있었죠. 이제 호텔 출입 기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호텔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형,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투숙객 명단 확인해 볼 수 있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불법적인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마.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려고. 지인은 동정심을 느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미영과 박 부장의 호텔 출입 기록을 받을 수 있었죠. 기록을 보니 두 사람은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이나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모두 박 부장 명의로 예약되어 있었고 스위트룸만 골라서 이용했죠. 성우는 신용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미영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니 평소에 가지 않던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미영의 분류는 확실했습니다.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길었고 박 부장과의 관계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불륜이었죠. 성우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USB에 저장하고 메시지 내역과 호텔 출입 기록은 파일로 정리했죠. 다음 날 성우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갔죠. 와,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이혼 소송에서는 100%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대기업 임원이니까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어요. 잘하면 2억도 가능하고요. 성우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었죠. 배신한 아내와 그 상대방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완벽하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해요. 그 사이에 재산 목록도 정리해 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전세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계산해 보니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하면 절반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성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무시한 아내와 박 부장에게 법적으로 완벽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미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왔어. 재미있더라. 미영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미영이 박 부장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재미있는 영화였구나.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죠.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요. 미영은 성우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불륜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성우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죠.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성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성우는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날이었죠. 준비하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정말 완벽해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담당 변호사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가능해요.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나면 며칠 내로 상대방에게 송달될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거든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 성우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아직 미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예상대로 미영에게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성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미영이 소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무슨 소리야? 미영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침착했죠. 읽어보면 알 거야.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성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소장에는 미영과 박 부장의 불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부터 메시지 내역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모든 증거를 다 모았고. 성우의 말에 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들킨 거였거든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미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냉정했죠. 늦었어. 이미 법원에 접수했고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이혼은 안 해줄 수 없어? 합의 이혼으로 하자. 미영이 간청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모든 것이 공개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안 돼. 법대로 할 거야. 성우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절망했죠. 며칠 후 박 부장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성우는 미영뿐만 아니라 박 부장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박 부장은 급히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우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전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성우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죠. 미영과 박 부장도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니 피고들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체계적인 불륜입니다. 호텔 출입만 12회에 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무시하고 조롱한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재판장은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 박영수는 원고를 루저, 바보라고 칭하며 극도로 모독했군요.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됐습니다. 성우 측은 2억 원을 요구했고 미영과 박 부장 측은 3천만 원을 제시했죠. 김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 박영수는 연봉 2억 원의 대기업 임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불륜 기간도 장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인격적 모독도 심각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단순히 불륜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를 조롱하고 무시했네요.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미영에게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영수에게는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2억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성우는 만족했습니다. 돈보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점이 더 기뻤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성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성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박 부장도 성우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성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법정 밖으로 나온 성우는 김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승리였어요. 성우 씨가 철저하게 준비하신 덕분이에요.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봤어요. 성우는 기분이 후련했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는 혼자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죠. 며칠 후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적금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죠. 위자료 2억 원과 합치면 총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성우는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느꼈던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사업 말이에요. 한편 미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박 부장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됐죠. 성우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성우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들고 작은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은 너무 비싸서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에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얻었죠. 김성호 종합보안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7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느꼈던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죠. 첫 번째 고객은 성우가 이전에 근무했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였습니다. 성우 씨가 보안업체를 차렸다고 하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볼게.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감사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비원 출신이니까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성우는 기존 보안업체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거죠. CCTV 배치부터 출입 통제, 비상 상황 대응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경비원 시절 겪었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모두 개선한 거였죠. 한 달 후 관리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다르네. 다른 업체들은 그냥 사람만 보내더니 여기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야. 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바빠졌죠. 직원도 한 명씩 늘려갔습니다. 경비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죠. 우리는 단순한 경비업체가 아니야. 종합보안 솔루션 회사야. 성우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 후 성우의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담당하는 아파트도 20개 단지로 늘어났죠. 하지만 성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혁신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야간에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왜 컴퓨터를 배우시려고 하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답했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어요.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과 접목하려고요. 성우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1년이 지나자 성우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때가 왔죠.
AI 기반 무인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CCTV와 센서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죠. 개발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의 현장 경험과 개발자들의 기술이 합쳐지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대표님,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이런 시스템은 시장에 없어요. 개발팀장 이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봤으니까 불편한 점을 정확히 알죠. 그걸 기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범 운영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이 300% 향상됐고 비용은 40% 절감됐죠. 소문이 퍼지면서 대형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신축 아파트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미팅 가능할까요? 대우건설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성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물론이죠. 언제든 편한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미팅에서 성우는 자신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설사 임원들이 놀라워했죠.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네, 이미 시범 운영으로 검증됐습니다. 효과도 확인됐고요. 성우의 설명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5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성우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계약이었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경비원에서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직원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겸손했죠.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성우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출신 CEO, 보안업계의 혁신 바람.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며 성우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가 되는 것이었죠. 2년째가 되자 성우의 회사는 업계에서 혁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죠. 김 대표님,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성우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성우의 AI 보안 시스템이 핵심 기술로 채택됐죠. 프로젝트 완료 후 성우는 업계 최고 권위의 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김성우 대표는 보안업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상식에서 주최 측이 소개했습니다. 성우는 무대에 올라가 소감을 말했죠. 모든 것은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혁신의 출발점이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우는 감개무량했죠. 3년 만에 성우의 회사는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매출도 300억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성우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성우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죠. 이 과장,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해외 진출은 어때? 성우가 개발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보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첫 번째 해외 진출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했죠. 김 사장님, 베트남 시장이 정말 크네요. 아파트 건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베트남 파트너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을 현지화해서 적용해 봅시다. 성우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을 베트남 현실에 맞게 조정했죠. 6개월 후 베트남 진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지 대형 건설사 3곳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성호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빨리 현지화에 성공한 경우는 드물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칭찬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도움됐죠. 어떤 상황이든 적응할 수 있어요. 성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베트남 성공에 힘입어 태국,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의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국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에서 보안 시스템 도입을 문의해 온 거였죠. 김 대표님, 저희 신사옥 보안 시스템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성호는 놀랐죠. 물론이죠.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은 성호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중견 기업이 아닌 업계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성호는 연구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매출의 15%를 R&D에 쏟아부었죠. 대표님,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될까요? CFO가 걱정했지만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기술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성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2년 후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이 완성됐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10배 향상됐습니다. 얼굴 인식, 행동 분석, 위험 예측까지 가능한 종합 시스템이었죠. 대표님, 이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연구소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합시다. 성호는 국제보안박람회에 참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외국 바이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박람회 이후 해외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럽, 북미, 중동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성호는 글로벌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유럽에도 지사를 냈죠. 5년째가 되자 성호의 회사는 직원 1000명을 넘어서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매출도 1조 원을 돌파했죠. 김성호 보안그룹이 단숨에 업계 3위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호는 기사를 보며 감격했죠. 하지만 성호의 최종 목표는 업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올 예정이었죠. 대표님, 큰 뉴스가 있어요. 업계 1위인 대한보안그룹이 경영난으로 매각을 검토한다네요. 전략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성호의 눈이 번쩍 뜨였죠. 자세한 정보 알아봐.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대한보안그룹은 업계 최고 기업이었지만 구태의연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호의 회사는 혁신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었죠.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보안 측에서 인수 의향이 있는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성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단숨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미팅 자료 준비하고 일정 잡아줘.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해. 성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업계 정점에 오를 기회가 온 거였죠. 인수 협상은 치열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했지만 성호가 제시한 조건이 가장 매력적이었죠.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비전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대한보안을 인수하시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대한보안 회장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체된 업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술과 서비스 모든 면에서 말이죠. 6개월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호가 대한보안그룹을 인수하기로 한 거였죠. 인수 금액은 3조 원이었습니다. 성호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대한보안그룹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성호는 감격했습니다. 경비원에서 시작해서 업계 최대 그룹의 오너가 된 거였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임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성호는 이제 정말 회장이 됐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해고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왔어요. 성호의 첫 인사말에 직원들이 안도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최고의 보안 그룹으로 말이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호는 진정한 리더가 된 기분이었죠. 인수 후 첫 번째 작업은 조직 혁신이었습니다. 구태의연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실력주의를 도입했죠. 앞으로는 나이나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거고요. 성호의 방침에 현장 출신 직원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성호가 개발한 AI 보안 시스템을 그룹 전체에 도입하기 시작했죠. 6개월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혁신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 거였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성과는 처음이에요. 경영진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 성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1위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부장이 성호 그룹의 계열사에 입사했다는 거였죠. 회장님, 신입사원 중에 박영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아시던 분 같아요.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어느 부서에 배치됐어? 총무팀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박 부장이 이제는 자신의 직원이 된 거니까요. 며칠 후 박 부장이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성호야, 아니 회장님.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박 부장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성호는 차갑게 대했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냥 인사차 왔어. 잘못한 일이 많아서 사과하고 싶었어. 성호는 박 부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고 앞으로는 회사 규정만 잘 지키세요.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성호는 복수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루저라고 부르던 박 부장이 이제는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한편 미영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여러 일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이혼 후 미영은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였죠. 성호는 미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잊혀진 과거였거든요. 성호그룹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 5조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업계 1위가 됐죠. 김성호 회장,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성호는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배운 것들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청중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성호의 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했거든요. 언론에서도 성호를 주목했습니다. 경비원에서 그룹 회장까지 김성호의 신화.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였습니다. 성호는 진정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공헌이었거든요. 성호는 경비원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죠. 김성호 재단은 보안업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 지원에 힘썼습니다. 성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도움이었죠. 회장님, 재단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재단 사무국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저도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테니까. 성우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진정한 업계 리더가 됐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을 바꿨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현장 출신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 후에도 초심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죠. 드디어 진짜 성공을 이뤘구나. 성우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더 큰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성우그룹 회장이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우는 명실상부한 재계 거물이 됐죠. 회장님, 오늘 포브스 아시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비서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룹의 글로벌 비전을 알릴 좋은 기회네요. 성우는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각종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이었죠. 성우야. 나야 미영이. 목소리가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차갑게 답했죠. 무슨 일입니까? 미영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어. 사업이 잘 안 돼서. 성우는 미영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군요. 성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성우야, 제발 한 번만. 예전 정만 생각해서. 미영이 애원했지만 성우는 단호했죠. 예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저를 무시하고 배신했던 그 예전 말인가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후 성우는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보고했죠. 회장님, 총무팀 박영수 씨가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성우는 박 부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입사한 후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뭔 일로 그런지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오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날 오후 박 부장이 성우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오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10년 전 일 말이에요. 성우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을,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미안해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죠. 과거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회사 일에만 충실하세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성우는 글을 보내며 마음이 후련해졌죠. 그날 저녁 성우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던 한지연 교수와의 디너였거든요. 지연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성우가 모교에서 특강을 할 때 만났죠. 성우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답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연은 성우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성공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성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성호 씨가 좋아요.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이요. 지연의 말에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신랑 김성호 씨는 경비원에서 시작해서 그룹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성호는 결혼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지연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2주간의 여행 동안 성호는 완전히 재충전됐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성호는 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호 재단의 확대 운영이었죠.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창업, 그리고 복지까지요. 성호의 발표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기업인이라고 평가했죠. 한편 미영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후 더 어려워졌거든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들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돌고 돌아온 거였죠. 미영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자신은 바닥에 있었거든요. 성호는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됐습니다. 사업적 성공은 물론이고 개인적 행복까지 모두 얻었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더 강해진 거였거든요. 5년 후 성호그룹은 아시아 최대 보안 기업이 됐습니다. 성호는 40대 중반에 이미 전설이 된 거였죠. 회장님, 오늘 타임지에서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어요. 비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영광이네요. 성호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는 아내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집밥이었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성공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지연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더 큰 꿈들을 말이에요. 성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진정한 승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성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성취는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였죠.